반이사의 이상의 의결로서 우리가 통과되는 거죠. 그죠? 의결 사항이 통과되는 거죠. 제출된 어떤 안건 자체가 그렇게 통과되는 거 일반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뭘까요? 첨예하게 이 집단이 한마디로 얽혀가지고 12명, 12명 돼가지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제 원투라는 그런 항을 집어넣고 뭐 아주 첨예하게 있으니까 역시 이치 클래스 멤버죠. 이치 클래스 멤버들이 두 명의 대표들이 꼭 참석해야 되고, 그죠? 대표죠. 대표가 참석해야 되고, 또 과반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관계를 보면 1998년도 12월 달에 길드의 이사회 자체가 이제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12명의 소위 음반회사 대표, 9명의 공연예술 대표들이 이제 참석을 했네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상당히 소위 음반회사들은 이제 회사 사장들이 주로 돼 있을 거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공연예술 담당자들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의사록, 회의의 의사록에서 우리가 그 내용, 거기에 명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회의에서 발생됐던 사항들이 잘 우리가 전달되어 있죠. 의사록이죠. 의사록을 마이너스라 하는데 이 의사록이죠. 의사록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연하게 이사회를 하게 되면 이사에 대한 어떻게 뭘까요? 의결 사항에 우리가 의결 사항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사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미스터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레코드 컴퍼니 디렉터가 이제 소위 수익 분배에 관해서 현재 사이에 한마디로 50대 50을 60대 40 정도로 아마 그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allocation revenue죠.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를 우리가 6대 40으로 한마디로 레코드 회사의 소위 사장 중심으로 좀 이게 이익이 분배돼야 된다. 처음에는 50대 50이었다가 이제 그런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러한 일반 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수입에 대한 배분 자체를 이렇게 좀 편견되게 이제 의결한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시된 의결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로 미시스 아규로라는 레코드 회사의 대표가 제청을 했으니까 뭘까요? 60대 40 그대로 통과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8명의 공연예술 그죠? 이사들이 토론 끝에 그냥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어요. 한마디로 뭘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고 이제 박차고 나온 거죠. 그러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숫자로 해결하든지 해야 되는데 9명이 왔으니까 좀 애매한 거죠. 9명이 와서 애매한데 하여튼 간에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스 슈라이더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한 사람만 남았네요. 한 사람만 회장을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뭘까요? 다 박차고 나가고 뭐 그렇게 해서는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오더라가 의사 진행 규칙이죠. 의사 진행 규칙 그죠? 그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한마디로 문제를 삼은 거죠. 의사 진행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정족수를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정족수를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레코드 컴퍼니의 레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이제 회장이죠. 회장이 그러한 요구 사항은 이제 뭐 끝난 것이다. 뭐 필요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우르보다라는 건 뭘까요? 불가능하다. 고장 났다라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뭐 이제 끝이다. 한마디로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12대 1로 소위 제시된 안건을 통과시킨 거죠. 그럼 이게 뭘까요?
이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each 디렉터가 그죠? 자신의 보트를 어떻게 자신의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12명의 소위 예스한 그죠? 그런 보트죠. 아마도 찬성 투표라는 게 이제 레코드 간판에서 되어 있고 오직 반대 투표는 미스스 슈레더라는 사람이 소위 공연 예술 담당으로서의 참석을 했고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이죠. 12대 1로 결국은 이 소위 안건이 통과된 그러니까 60대 41로 이익을 분배하는 안건으로 통과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사안을 놓고 어떻게 볼까요? 이 사안을 놓고 슈레더라는 사람이 이제 공연예술 담당이죠. 그리고 자신의 소위 칭 같은 그죠? 쪽의 공연예술 담당자들이 소위 소를 제기한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길드로 하여금 결국은 이러한 그 의결 사항 자체를 효력을 발생 못하도록 해달라는 인정서는 이제 일단은 딱 걸어놓고 해야 되겠죠. 인정서는 바로 어떻게 돼요? 딱 재판 공식하기 전에 그렇게 우리 가처분 형태로 뭐 출판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로 의결 사항에 대한 그죠? 발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심 법원에서는 뭘까요? 인정성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그래도 이제 그 공연예술 담당의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케이스죠. 이건 뭐 간단하겠죠? 왜냐하면 12명 플러스 12명 돼 있죠. 12명 플러스 12명 돼 있고 24명이죠. 24명에서 13명이 기본적으로 돼야지만 가반수가 되는 거죠. 가반수가 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가반수인데 여기서 뭘까? 12대 1이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부족하죠. 이것이 이제 통과될 리가 없죠. 그러한 이제 사건이죠. 이러한 길드의 그 정관, 협회의 정관의 투표 규정을 봐서는 한마디로 각각이 그죠? 한쪽 사이드에 그러한 물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길드 운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을까요? 한쪽에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수익 배분을 변경한다든지 여기 경우 똑같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각각의 어떤 그죠? 각각 그로부터의 두 명의 대표들, 이사 대표들을 정관의 정족수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 자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이 정관 자체가 한쪽에서 어떤 뭘까요? 그러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효과적으로. 어떤 경우 다른 쪽에서 기본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거죠. 또한 일단은 정족수가 이미 돼 있다. 그죠? 정족수가 이미 돼 있다 그러면 뭘까요? 정권 자체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소위 참여를 하고 투표에 참여한 그러한 다수죠. 메조리티 다수의 이사들은 당연하게 그죠? 어떤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되어 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어떻게 돼요? 오직 그 공연예술 담당 이사만 한 사람만 참여를 했고 특히 우리가 투표에 있어서 뭐 이렇다 하더라도 그건 뭘까요? 그 정족수의 부족으로서 투표가 무효화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12명 플러스 9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하게 정족수가 다 된 겁니다. 된 거죠. 정족수가 다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본적으로 과반 이상이 참석하고 과반 이상이 의결하는 사항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24명 중에서 우리가 기본이 과반이 뭘까요? 12명 이상이 12명 이상이 참가를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또 과반으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뭘까요? 기본적으로
13명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표에 우리가 의결 사항으로서 딱 정해놨죠. 이것이 이제 여기서는 정관에서 중요한 사항이죠. 플랭클린 법에서 볼 때는 뭘까요? 일단은 정족수가 됐다 그러면 뭘까요? 13명이 돼 있고, 당연하게 2명의 대표가 나와 있으면 13명이 돼 있고, 당연히 이 사이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참가를 했고, 당연하게 그렇다 그러면 당연하게 정족수에 따라서 회의 기간 동안, 그죠? 당연히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한 법적인 요건들이 당연히 지속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관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고, 정관이라는 건 그 회사의 정관은 한마디로 그 정관의 어떤 특성들, 성격들이 다 다르죠. 여기 경우는 뭘까요? 이런 첨예한 이익권 때문에 서로 13명이라는 어떤 조금 높은 수준의 그러한 당연한 투표권을 또 달성해야지만 우리가 의결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슈레더 입장에서 볼 때는 이사의 결정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사의 완 클래스죠. 투 클래스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예술 가 쪽이고 하나는 이제 음반 회사 쪽이니까 이 투 클래스 중에서 원 클래스의 디렉터만 일단은 다수가 된 겁니다. 사실은 다수결이 이제 된 거고, 따지고 보면 이제 슐레더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술가 입장에서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혼자 참석한 입장이고, 또 여기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원 클래스 중에서 한 사람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게 되면 정족수 같은 경우 어떻게? 정족수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13명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2명씩 돼 있잖아요. 2명씩, 그러니까 이치 클래스에 2명이니까 어떻게 돼요? 4명에다가 4 플러스죠? 4 플러스 어떻게 돼요? 지금 4 플러스 어떻게 돼요? 9명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9명이 되어 있는 거죠. 4 플러스 9명이잖아요. 그죠? 9명이고. 지금 쿼럼은 된 거죠. 정족수가 일단은 최소한 그 과반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사회가 개시되는 건 당연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고, 그렇다면 이제 슈레더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 과반이 넘는다 하더라도 투표가 이사의 의사결정, 한마디로 의사결정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무효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슈레더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혼자 참석을 했고, 또 실제로 투표에도 참가를 했는데 반대표를 던졌죠. 반대표를 던진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안건을 우리가 채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협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치 클래스의 디렉터가 참석하는 그런 과반이 돼야 되죠. 그리고 당연하게 그 투표 자체가 우리가 안건을 투표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뭘까요? 반대표보다는 우리가 찬성표가 많아야 되겠죠. 그렇다 하지만 여기선 그런 요건을 우리가 구비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치 클래스에 각각 클래스에 2명의 디렉터가 포함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각각 클래스에 상대방은 2명이 포함됐지만 지금 지금 이사 입장에서 볼 때는 표가 하나가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요? 정관에 따라서 이 의결 사항에 대한 채택 자체는 무효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리퀘어먼트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해당 사항 없다, 그죠? 한마디로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의결 사항 자체는 우리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그런 판결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시 보게 되면 여기 길드 협회라는 게 24명 중에서 당연하게 과반이 되려면 정족수가 13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뭘까요? 1, 2라는 게 이제 이렇게 지금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정족수에는 뭐가 포함되죠? 최소한 each 클래스 각각의 2명의 대표가 참석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포함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 이사회 과반이 참석해서 또 each 클래스가 투표를 해서 우리가 그 안건이 채택되려고 그러면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찬성표가 많아야 되겠죠. 다른 건 다 이제 음반 회사 참가자들이 소위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찬성을 이끌어냈지만 결과적으로 숫자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정관상에 이 협회 정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정관을 우리가 무시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판단해서 결국은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손을 들어줬어요? 예술가 이사들한테 이제 손을 들어준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첨예하게 두 집단의 어떤 이익관계가 첨예하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처음에 이제 50대 50으로 이익을 가져가겠다 해놓고 60대 40으로 이렇게 이사회를 강압적으로 통과시키고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그죠? 상당히 이사회 자체의 정관이라는 게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꼼꼼하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정관 우리가 작성에서도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MPT 같은 걸 이제 시험 보시게 되면 이런 문제가 왜 나왔냐면 이제 정관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과반은 어떻게 우리가 산정하고 또 정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작성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상 이제 그 법인 아닌 사단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비영리 단체라는 것도 많고 재단법인도 있고 하지만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주무관청에 그죠 등록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임의단체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뭐 자발적으로 단체에서 우리가 정관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회장이나 이사장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감사나 이사 뭐 해서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만들어 가지고 그 의결기관을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거죠. 회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죠? capture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알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간과했기 때문에 생긴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펑션을 그러니까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용어 정관의 용어들을 잘 이제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이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이 어떻게 이제 해결되고 있는지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